반갑습니다. 데이어 시청자님들 그리고 많은 DI 주주님들, 이번에 삼성이 HBM3E 12단 적층령 관련해서 하반기에 양산한다는 소식에 많은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 추세로 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삼성에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수율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키, 많은 소부장 업체들이 해당하겠지만 이 키를 들고 있는 또 하나의 업체가 바로 DI가 되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최근에 23년 실적을 바탕으로 또 DI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의 실적을 예측하면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수율 문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HBM의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HBM3E가 5세대가 되고요. 최근 세대입니다. 가장 최근 세대이고, 이 12단 적층령, 그러니까 이 D램을 12단으로 쌓았다는 소리고요. 이 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업체가 원래는 HBM에서 1위, 2위를 다투던 업체인데 8층까지 개발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단을 최초로 GTC 2024라는 행사에서 삼성이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서 1위로 바로 올라선 것이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이 12단 적층량 삼성의 제품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프로브드라는 단어를 남기면서 이 왠지 계약을 할 것 같은, 엔비디아와 삼성이 계약을 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게 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삼성 소부장 업체들과 삼성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단 적층령의 HBM을 삼성이 하반기에, 24년 하반기에 양산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바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수율인데요. 수율이 문제인데 왜 문제가 되냐? 원래는 이 하이닉스가 국내에서 가장 1위 업체로 가장 빠르게 HBM 기술 개발에 나섰단 말이죠. 이런 업체가 이 HBM 생산하는데 수율이 60에서 6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삼성은 더 심각하다는 문제죠. 저는 예측하기로는 거의 50%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수율을 올리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냐? 그 방법들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검사 장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검사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미리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수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수선을 해서 다시 양품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수율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세정 장비가 있겠습니다. 이 세정 장비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HBM을 만들 때 비하를 냅니다. 구멍을 내는데, 이렇게 구멍을 내서 연결시키는 걸 이제 TSV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리콘을 스스로 관통시켰다 해서 이제 TSV라고 이제 하고, 이 구멍을 비하라고 하는데, 그 비하에 굉장히 많은 폐기물들이 생기겠죠. 이 폐기물을 세정하는 거죠. 이 세정을 통해서 수율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브 장비들이 있습니다. 서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항온 장치, 항습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항온 항습 장치를 사용을 해서 각 공정마다 온도나 습도를 항상 유지시키는, 또는 뭐 미세하게 컨트롤하는 이런 서브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를 사용을 해서 각 공정마다 수율을 높이는 이런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이 이렇게까지 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바로 수익성과 직결이 되죠. 버려야 되는 것들 때문에 수익성과 바로 직결이 되고요. 그러면 DI는 어떤 장비를 생산을 하느냐? 바로 이 검사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테스트 장비라고도 하는데, 버닌 테스트 장비를 좀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목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율적인 측면에서 삼성의 수율 향상을 위한 키를 들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DI는 이 SK 하이닉스 향 소부장 업체입니다. 이 SK 하이닉스의 D램 생산 테스트 장비인 버닌 테스트 장비를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하이닉스의 이 버닌 테스트 장비의 1위 업체입니다. 1위 협력사여서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은 21년에 또 22년에 2,3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유지했었죠. 그런데 23년에 마이너스 200억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보여줬죠. 이게
별로 크지 않은 게요. 23년에 반도체 업황이 크게 침체기를 겪으면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0% 정도 매출액 하락을 보여왔는데요. 다른 소부장 업체들은 이렇게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 DI는 마이너스 10%밖에 하락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면서 테스트 업체로서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고요. 한 가지 흠을 찾자면은 이 당기 순이익적인 면에서 당기 순이익이 거의 마이너스 80%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200억이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이 거의 140억이 줄었죠. 이런 점에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대로 당기순이익도 그대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또 앞으로 24년에 이 HBM 관련해서 버닝 테스트 장비를 개발한다고 하거든요. DI가. 그리고 나서 25년에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HBM 버닝 테스트 장비의 수요가 삼성을 향할 것이고 또 하이닉스를 향할 것이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이 DI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버닝 테스트기를 팔 수 있을까? 아직 개발도 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팔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D램에 관한 버닝 테스트 장비에 대한 기술력 노하우가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버닝 테스트, D램 버닝 테스트기 자체도 별로 국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없고요. 그런데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 HBM 관련 버닝 테스트기 장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이 삼성향, SK향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버닝 테스트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고 테스트 공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양품을 가려내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속도 관련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압 효율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열 테스트, 버닝 테스트인데요. 버닝 테스트가 어떤 것이냐면 고온을 가하는 거죠. 이 실리콘이 온도에 굉장히 약합니다.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보면 개인 컴퓨터 있잖아요. 이 컴퓨터를 켜자마자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왜냐하면 팬을 돌려야만 열을 낮출 수가 있고요. 켜자마자 팬이 돌아간다는 것은 켜자마자 열이 발생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온도에 취약하다. 반도체들이 온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열 테스트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버닝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고온을 가했는데 어느 정도 내열성을 가지나 이런 거를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거쳐서 수율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거죠. 수율을 올리게 되니까 이 삼성이 HBM 양산을 하는데 수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DI가 24년에 HBM 관련된 버닝 테스트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개발이 완료되고 25년부터 양산을 하게 되면은 매출액 증대가 저는 가시적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이 24년부터 이 HBM을 양산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25년부터 이 DI의 제품을 사용할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이 사진은 뭐냐면은 미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생산 캐파를 늘린다고 해서 건설하고 있는 공장을 나타내는 건데 25년부터 25년부터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부터 가동을 할 때 HBM 관련 생산을 하게 될 텐데 이 DI의 버닝 테스트기를 사용할 거다. 이런 예측이 또 가능하고요. 또한 국내에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있습니다.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생기는 건데 30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삼성이 300조를 투입하고 정부에서 650조를 투입해서 굉장히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여기에 또한 DI의 HBM 검사 장비가 들어갈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DI의 주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D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많이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고 증투세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죠. 증투세, 증권 투자하면서 나오는 세금을 늘린다는 증투세 관련 이슈도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면서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추세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지선을 어디에 구축을 하는지 그 지지선이 좀 또렷하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진입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DI의 가격이 코가 170배고 PBR이 3.5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25년부터 큰 성장, 거의 한 30%씩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25년부터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을 보시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다시 반등하는지 이런 낌새를 잘 채셔가지고 진입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저는 괜찮은 투자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DI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